한 40대 남성이 오랫동안 베풀어온 호의가 더는 견딜 수 없는 얄미움으로 돌아왔다는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연시된 막내 여동생의 태도였습니다. 제보자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아래로는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이 막내 여동생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 유일한 여자아이여서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동생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명절에 식구들이 모이면 두 오빠보다 항상 2배 많은 용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받은 용돈을 가족을 위해 쓰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빠들이 무언가 사 먹을 때면 꼭 한 입씩 얻어먹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돈을 빌려가기 일쑤였습니다. 제보자는 그런 동생의 모습이 짠순이 같으면서도 마냥 귀엽게만 보였다고 회상합니다. 가족 모두에게 여동생은 언제나 어리고 사랑스러운 막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동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오빠들의 호의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제보자인 큰오빠의 지원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여동생의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자 오빠는 동생의 기가 죽을까 염려했습니다. 학원비와 독서실 비용을 대신 내주며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입고가 롯이 없다는 동생의 말에 제보자는 곧장 함께 나가 깔끔한 정장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면 면세점에 들러 동생이 좋아할 만한 화장품이나 가방을 사다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동생을 위한 무한의 격려였다고 합니다. 오랜 노력 끝에 여동생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의 월급이 넉넉지 않아 보였기에 제보자는 그 후로도 종종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제보자는 어떤 보상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저 집안의 장남이자 인생 선배로서 베푸는 당연한 호의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여동생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끔은 식사비를 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지금 말고 나중에 오빠가 늙어서 돈 못 벌면 그때 네가 사라고 말하며 번번이 지갑을 넣게 했습니다. 이런 배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3남매가 모두 결혼한 뒤에도 오빠들의 배려는 여전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도 막내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허리 수술이나 아버지 임플란트처럼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두 오빠는 막내 여동생에게는 알리지 않고 둘이서 해결했습니다. 오빠들은 여동생과 매제에게 너희는 열심히 돈 모아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했던 배려의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보자의 아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제보자는 여동생의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조카의 돌잔치나 남동생의 집들이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 여동생은 늘 빈손으로 나타났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더라도 작은 선물로 성의를 표하는 것이 예의지만 여동생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보자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 모임에서 아예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뻔뻔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남동생 역시 휴지나 세제 정도는 사올 줄 알았다며 지나가는 말로 서운함을 내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보자는 동생을 감쌌습니다. 그는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것이라며 애써 동생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요즘 아가씨 돈 잘 버나 봐요 라며 보여준 스마트폰 속 게시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보자가 몰랐던 동생의 소비 생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소셜미디어에는 최근에 바꾼 새 차와 고급 스파의 연간 회원권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풍족해 보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동생 내외의 형편이 나아졌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실망스러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달 걷는 가족의 비를 여동생이 몇 달째 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보자는 안부를 물을 겸 연락해 회비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돌아온 동생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농담처럼 오빠 막내 할인은 없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보자가 차도 바꾸고 좋은 곳도 많이 다니지 않냐며 애둘러 눈치를 줬지만 여동생은 오히려 소셜미디어에 힘든 걸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그를 다그쳤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이번에도 동생의 애교와 투정에 넘어가 회비를 깎아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보자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결정적인 사건은 부모님 효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터졌습니다. 가족들은 부모님의 오랜 소원을 이뤄드리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유럽 풍경을 보시던 부모님이 더 늦기 전에 저런 곳 한번 가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신 말씀이 계기가 됐습니다. 3남매 모두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제보자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왕복 비즈니스석을 끊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가족 회비로는 금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만큼 회비를 더 걷자고 제안했지만 여동생은 뜻밖의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비용 부담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여동생은 왕복을 다 비즈니스로 끊어야 해? 갈 때는 이코노미로 하고 올 때만 비즈니스로 해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빠들은 당황했습니다. 제보자는 부모님 연세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고려하면 편안한 좌석이 필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잘못하면 여행 후 병이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한술 더 떠? 그럼 굳이 멀리 보내드리지 말고 가까운 동남아로 보내드리는 건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회비는 모르겠고 오빠가 평소처럼 한턱 크게 싸. 나는 용돈이나 조금 보탤게라며 책임을 오빠에게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제보자는 그 순간 너무나도 얄미운 감정이 치솟았다고 말합니다. 동생 내외는 아이가 없어 큰돈 들어갈 일이 없고 최근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오빠의 호의와 배려가 동생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귀엽게 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연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사랑이 오히려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앗아갔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것은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책임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연 속 여동생의 경우 가족의 전폭적인 사랑 속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권의식은 배웠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부모님과 오빠들의 오냐오냐하는 양육 방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의존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이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막내 혹은 특정 자녀에게 사랑이 집중되면서 비슷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재정적 지원이나 배려에도 명확한 경계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방적인 호의는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경제적 독립과 함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제보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여동생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직면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굳어진 관계와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배려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이번 사연은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와 소통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